지금 너 봤어 지금 봤어. 아 그러니까. 봤어. 자기 자동차는 아 요거 뭐 안 넣고. 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아, 여러분, 따끈따끈한 이 봄날에 우리가 온 이 장소는 뭐 많이 갈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차 찐들은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이 장소를 운영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펙 대표 조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다 했었어요. 뭐 정비 공장, 사고 쓸 때 다 했었는데 지금 좀 규모를 축소해서 현대의 프로젝트카들하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JDM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또 인연이 있어요. 여기요. 아, 예, 맞아요. 아, 이런 걸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솔직히 해서 되게 자랑스럽네. 이 차도 지금 새로운 엔진을 사다가 언제부터 이걸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을 지금 이거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디스펙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도 하기 전에는 뭔가 이 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차는 뭐였어요? 그 패션. 저의 열정을 갖게 해준 차 네. 포텐샤였습니다. 심지어 매뉴얼이 있어요. 국내에 4대 팔린 포텐샤 매뉴얼을 사서 그 차에 터보 인스톨을 하고 그 차로 드리프트를 시작하게 됐죠. 와, 포텐셜을 했을 때 뭐 어디까지 튜닝을 했어요? 포텐샤를 잘라서 픽업 트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드리프트 픽업으로. 포텐샤가 NAA 2.0의 무거운 대형 세단인데 네. 매뉴얼이 있었고 네. 차가, 그리고 마츠다에서 온 차기 때문에 엔진이 FD라는 일본 엔진이었고 거기에 튼튼한 엔진이니까 터보를 인스톨해서 400마력 정도 세팅을 해서 후륜 구동이니까 드리프트를. 대부분 이 튜닝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자동차와 비교가 되고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튜닝을 시작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포텐차 JDM 차입니다. 마츠다 루체.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투어를 가이드 해주세요. 자, 요 자동차 먼저 설명해 주세요. 딱 보면은 누구나 봐도 앞대가리 보면은 R34 GTR 같지만 스테이션 웨건입니다. 그러니까 R34 GTR, 그러니까 BNR과 셰시를 공유하는 스테이지아라는 스테이션 웨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웨건은 세단 베이스 차량을 뒤에 C필러 자리를 늘려서 웨건 형태를 갖는 차를 스테이션 웨건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원래는 앞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못생긴 스테이지아 앞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셰시를 GTR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론트 마스크를 GTR로 개조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이 프론트 마스크가 그냥 스테이지아인 상태에서 R33의 GTR 엔진 미션이 올라가 있는 와. RS260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차들은 프론트 마스크를 개조하면 진짜 GTR 웨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앞부분만 개조를 한 거예요? 네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오리지널이고. 네네. 근데 이 차는 지금 오토긴 한데, 오토 4준이긴 한데 언제든지 GTR 엔진을 수합해서 진짜 GTR 웨건이 되게 그 드라이브 트레인을 집어넣으면 수압하게 되면 그냥 GTR이 되는데. 맞습니다. 와, 이거 근데 되게 깔끔하게 했는데? 네, 이 차는 달리기용 차는 아니고 그렇죠. 진짜 스테이션 웨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와. 오토매틱의 4륜이고 이제 가족들과 캠핑도 할 수 있고 뭐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엄청 깨끗해. 이 차 마일리지가 5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 5만 킬로면은 3만 마일. 네, 3만 마일. 그래서 일본에서 원오너였고 그 차를 찾아서 저희가 그 현지에서 R34라 개조해서 수입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된 차입니다. 와, 등록이 됐다고요? 네네네. 자, 그럼 또 여기 또 더 신기한 차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앞대가리는 미쓰비시 이보 랜서, 그것도 아마 9세대. 얘가 이 9세대는 딱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 차처럼 개조했는지? 아닙니다. 이 차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랜서 에볼루션입니다. 그냥 랜서가 아니고 에볼루션 고성능 버전인데 9세대 9기에서만 스테이션 웨건을 잠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10세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에 네. 스테이션 와이건을 했는데 되게 솔직히 해서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비율은 이상해. 그죠? 많이 이상한데? 네. 왜냐면 이 자동차는 2001년도서부터 2007, 8, 9년 때까지 요 앞에는 되게 올게닉한데 9세대는 다 올게닉 둥글둥글한데 끝에는 되게 각졌기 때문에 조금 뭔가 비율은 되게 이상한데 그래도 신기하다. 귀한 차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비싸지고 있고 희귀한 차지. 차 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차였어요. 왜냐하면
라네보 랜스 에볼루션을 사는데 굳이 외건을 그죠. 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차였거든요.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생각하면 또 우리 또 독일 차도 좋아. M3? 그렇죠. E30 M3가 와겐이 있든지 아니면 E36 M3가 와겐이 있으면 뭔가 특이하니까. 웃긴 게 코라로도 있었어. 포르쉐 944 있잖아. 그것도 와건이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기 때문에 내 생각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한 건데 네, 인테리어는 다 순정이에요. 순정이기 네, 때문에 네. 되게 사실은 깨끗하네. 네, 이 차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이 차도 오토 4륜. 일부러 오토 4륜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네보가 오토가 있었나? 네, 있습니다 원래. 근데 얘는 편하게 못 탈 것 같은데 힘이 너무 튀어나왔는데, 그지? 이건 네게티브 캠ber 해갖고 타일 아니 스트레칭 지금 하는 거야. 타이어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휠이 너무. 근데 얘는 트랙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아니, 지금 트랙이 아니라 얘는 이 숫자가 너무 얘한테는 솔직히 숫자밖에 맞잖아. 중요해. 네, 야리스. 요거는 야리스. 요건 한국에 병행 수입된 차 같은데. 네, 한국에 정식 수입되진 않았고 병행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일반 야리스 일본에 가면은 렌트카로 엄청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엑센트보다 작은 소형차인데 거의 GR이 붙으면서 이제 4륜 구동 시스템하고 3기통 1600cc 28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면서 아주 재밌는 차가.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 지인이 인제 트랙에서 리뷰를 했었는데 랩 타임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빨라요. 네, 잘 빠르더라고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가 토요타에서 만든 목적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GR을 붙으면서 WRC에 출전시키기 위한 호몰로게이션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이 차를 생산을 합니다. So they needed to make it to, homologate,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내에 보면 이렇게 WRC 호몰로게이션을 위한 차입니다라고 이제 막히게 돼 있죠. 와, 그냥 가고 싶어 이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1600cc 3기통이잖아요. 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3기통 하면 경차 엔진, 힘없고 진동 심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이해하시는데 이 차는 틀려요. 파워가 코닉색도 3기통으로 했잖아. 맞습니다. 이거. 야, 서스도 괜찮은데? 되게 타이트하다. 네. 뭐 했어, 서스? 순정 쇼입니다. 이게? 네. 야. GR만의 쇼이고 이제 또 서킷팩이 일반 GR 야리스랑 더. 다른 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낮고 좀 더 타이트한. 야. 출력, 탄력 그냥 되게 짱짱해. 역시야, 역시. 와! 야,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차가 되게 짧으니까는 그냥 코를 하는 방향으로 벌써 갔어. 거기다가 와. 이제 와이드 바디까지 돼 있고 차가 거의 정사각형 느낌이라. 지금 휠 베이스가 되게 짧기 때문에 나 지금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익숙된다. 와, 미쳤는데 얘?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죠. 조금 그 와이드 바디를 내가 느껴 지금. kind of 트레일링 돼 지금. 네, 트레일링 뭐냐면 길을 조금 타는 느낌은 있어. 노면을 탄다 그러죠. 네. 이 작은 1600cc 소형차에 지금 껴져 있는 타이어가 295입니다. 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95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다 합하면 우리 몸무게 다 하면은 거의 400km. 지금 거의 400km를 태우고도 이 정도면은 혼자 타면 그냥 날아가겠네 이 차. 네, 진짜 재밌어요. 와. 야. 이 진짜 되게 조그만 차가 그냥 뭐 장난감이야, 장난감. 고카트야, 고카트. 그런 느낌이에요. 또 4륜이니까 노면 쥐고 찍고 나가는 느낌이 야.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이 차보다 빠른 차들이 많지만 많지. 그래도 이 차만의 길이 매력. 있잖아요. 그렇지.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어. 그래서 이 차는 고기길이나 산길. 그리고 또 얘는 랠리컬이잖아. 네. 근데 진짜로 제일 무서운 레이싱이 랠리야. 네, 그렇죠. 랠리 레이싱은 나 진짜로 그때 점프 있는데 미쳤어. 와 가다가 그냥 풀 스로틀로 그냥 가는 거야. 네. 뽕 하면 날러. 여기서 저까지 날러 내려가는데
많이 타셔갖고 이런 배기음 속에서도 주무시네요. 자장가인가 봐. 92년식 RX-7입니다. RX-7인데 뭐가 되게 많이 달려있다, 그죠? 얘는 드래프팅 유이즈로 만든 거예요. 네, 얘는? 맞아요. 제가 일본에서 드리프트 선수생 생활할 때 썼던 차고요. 어. 제가 은퇴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져 들어오게 됐는데 이 차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로타리 엔진이 꽤 있긴 하잖아요. 네. 이 차는 3로터예요. 20B. 와, 트라이 로터리. 이게 내가 옛날에 꿈이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 난 모르겠어. 원래 맨 처음에서 얘는 트윈 로터리. 로터리가 두 개 있는데 트윈 로터리. 이건 맞아. 레이싱 자동차들은 트라이 로터리인데 4 쿼드 로터리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와.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자동차가 맨 처음에 나서 93년 그때는 그 트라이 로터리가 꿈이었어. 아, 그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 엄청 비싸고 3로터는 사실은 구하기 쉽지 않은 엔진이고 와. 근데 마츠다에서 순정으로 양산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 마츠다에서 유노스 코스모라는 맞아. 그러니까 세단도 아닌 쿠페도 아닌 차에 3로터 터보 엔진이 순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오토매틱 차밖에 없고 그 엔진이 되게 특별하고 이제 흔치 않은 엔진인데 그래서 저희는 유노스 코스모 사서 엔진을 뽑아서 출력 높이고. 네, 출력 높이고 오. 이제 시퀀셜 미션 결합해서 드리프트용으로 제작한 이게 차량입니다. 세퀀셜이에요? 네네. 어. 파이프 6 스피드. 파이프. 네네. 어. 오, 갓. 터빈 사이즈. 와, 터보가 너무 크니 몇 마력이에요, 이게? 이 차가 일본에서 레이싱 퓨엘로 운영했을 때는 880마력이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은 레이싱 퓨엘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고급 휘발유에 맞춰서 출력을 낮춰서 지금 600마력. 와, look at those turbos. 근데 이 큰 터보차저가 3000rpm은 풀부스터 다 찹니다. 그게 아, 로터리의 그래요? 장점이에요.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로터리 엔진들이 투로터 1300cc에도 엄청 큰 터빈들을 쓰는 게 그러니까. 네, 그 배기가스가 다른 루트 없이 바로 터빈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터리가 3번 터지잖아요. 네. 그게 앞뒤로 있으면 6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로터가 6기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엄청 스프롤이 빠르고 이건 3로터니까 V8. 그래도 작아. 네, 엄청 작죠. 요만하죠 엔진이. 네, 길이가. 근데도 이 차가 최고 출력 냈을 때는 1000마력까지도 충분히. 아, 그럼 이건 REMM인가?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네, 무게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파츠죠. 나는 진짜로 다른 거 이 RX-7 튜닝 할 때는 헬멧 같은 거 다른 건 말고 그냥 REMM이었게 제일 깨끗한 게 딱 봤을 때 뭔가 요 모양에서 안 벗어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REMM이야. 그 당시에 왜 바이퍼, 다지 바이퍼도 그렇게 막 튜닝했어갖고 내가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차 샤시가 지금 좌핸들이잖아요. 원래 우핸들 샤시예요. 아, 맞아. 여기 바꿨네. 그렇죠. 그러네. 우핸들 저기 구멍이 샤시인데 있네. 바꿨네. 이 차 일본 내에서 좌핸들로 개조를 했어요. 왜냐면 와, that's cool. 저희 그 팀 대표님 보스가 프로 드라이버는 차를 드라이버에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스위치 드라이버라 좌핸들 우핸들을 다 타요. 드리프트 문제없이 하는데 어. 그래도 처음 운전을 좌핸들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버릇이 뭔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레이스 중에 미스가 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좌핸들로 개조를 해주셨어요. 와, 네. 짱이다. 네. 짱이다. 진짜 좋다. 네. 이거 나중에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야, 일본에서는 알테자, 미국에서는 IS였었죠. 국내에도 판매를 했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게를 덜어내느라고 최대한 많이 덜어낸 것 같고 얘도 드리프트 카로 만든 것 같은데 그죠? 터빈 올리고 그러니까 출력은 지금 450마력 정도인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원래 JDM이에요. 알테자. 그래서 우핸들 버전 차인데 IS가 국내에 많으니까 좌핸들로 개조를 했고 아, 이것도? 쉽게 개조가 되니까 어. IS에 2JG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저는 가벼운 엔진을 좀 좋아해서 그쵸. SR을 올릴까 하다가 SR이 국내에서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 엔진을 올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뭘까? 어디서 많이 보시는 엔진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혹시 한국차 엔진 아닌가? 네, 맞습니다. 드리프트용으로 많이 한국에서 보이는 제네시스 쿠페 엔진을 수합을 했습니다. 네. 어. 가볍고 유지비 싸고 그렇지. 네, 그 출력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차 자체가 프론트가 WC 본이고 하체가 트랙션 엄청 좋은 차예요. 이 작은 차에 대형 차의 하체가 GS랑 공유를 하는 하체가 들어가 있어서 WC 본 뒤에도 멀티링크 그래서 트랙션 엄청 좋고 nice. 빠르고 도요타가 많이 멀티링크를 되게 많이 써. 도요타 자동차들이. 자, 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얘는 무슨 세대? 사람들이 되게 헛갈리는 게 알잖아요. 생긴 건 되게 비슷한데 세대별로 9세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2001년도서부터 만들어갖고 7, 8, 9세대가 네. 같은 모습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타는 사람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차는 8세대인데 앞에가 지금 7세대입니다. 그죠? 왜냐면 오너가 7세대를 좋아해요.
더 좋아하신다고 해서 굳이 구형으로 8세대는 여기가 이렇게 좀 조금 뾰족해요. 조금 독수리 같은데 맞아요. 매기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 7세대는 여기 조금 좀 몽툭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처음에 WRC 출전했을 때 7세대가 처음에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상징성을 찾는 사람들은 구형 그러니까 신형 샤시 갖다가 구형 페이스로 개조하는 경우도 얘네들이 있습니다. 버전이 뭐 GT 버전이 있었고 MR 버전이 있었고 그리고 10대 때는 이보 파이널 에디션도 있었었는데 이 엔진이 알다시피 되게 무시무시한 엔진이에요. 이거 캐스트 아이언 블락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제이지라는 튼튼한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언 블록 엔진들이 있잖아요. 그 엔진 그 출력 놓고 말고 엔진 블럭의 강성만 봤을 때는 아유. 넘버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증빙이 돼 있어요. 자료로 이 포즈 63의 터보 엔진의 블럭이 제일 튼튼합니다. 맞아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블럭으로 700마력, 800마력까지 4기통이 소화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바꿨는데 그 세대를 되게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그 아이언 블락 깨지질 안 깨져. 대신 좀 무겁고 요즘 다 알루미늄으로 나오니까 그죠? 네, 요즘은 연비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알루미늄 블럭을 쓰는데 물론 알루미늄으로도 튼튼히 만들 수 있지만 아유. 소재적인 차이 때문에 철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 그렇죠. 무게에선 손해 보지만 그렇죠. 네. 이 솥도 그래요. 아이언 그 무쇠솥 무쇠솥 하잖아. 그건 평생 가. 그건 거의 막 음식 타도 그냥 긁어내서 하면 되지만 알루미늄은 it warps. 와, 난 처음에 앞모습만 봤을 때 이게 무슨 포르쉐 오마주한 거. 포르쉐 993 헤드라이트는 맞아요. 맞습니다. 아, 포르쉐 맞아요? 993 헤드라이트 프론트 네. 헤드라이트 맞아요. 정품 라이트입니다. 네. 저거 딱 봐도 정품 맞는데 딱 차를 보면은 루프 라인이랑 라인 자체를 보면은 이건 누구나 봐도 RX-7. RX-7 FD. 이게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바디킷입니다. 맞아요. 알이 아메미아에서 만든 바디킷인데 맞아요, 맞아요. AC987이라는 바디킷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정품 라이트가 꼽혀 있고 테일라이트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테일라이트? 근데 저거 어떻게 맞춰서 낀 거예요? 저거를? 이거 콜벳. 얘한테 말하는 그래. 아, 난 콜벳이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거 아, 콜벳. C5 콜벳 라이트를 원래 거기 4개 있었는데 그거 하나씩. 나한테 C5가 있었어. Z06 있었어. I like that car. 네. 되게 와이드하잖아. 와. 그래서 이런 특이한 바디킷을 알이 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뭐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단종되면서 바디킷 가격만 중고로 2천만 원이 넘어가요. 네, 아주 귀한 바디킷이 돼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게 993 라이트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거 했어서 했었다. 옛날에 그 램보르기니 디아블로 헤드라이트는 뭐였었는데. Z32. It was a 300ZX headlights. 똑같은 거. 페어레이디. Fairlady 진짜? Z 300ZX Fairlady Z 헤드라이트가 1990년도서부터 위로 그게 디아블로 보면 똑같은 헤드라이트. 아, 그 똑같은 거야? It's the same one, 그러네, same 지금 one. 생각해보니까. 그렇기 심지어 때문에 닛산이 박혀있죠. 맞아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룩만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튜닝 된 거예요. 아까 좀 장소에 옮겼을 때 소리 들었을 때는 조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RX 분들이 기본으로 하는 이제 싱글 터빈. 사이드 포트 가공되어 있는 트로터 엔진이 올라가 있고 그 이제 빅터빈 티탄 배기. look at this. 타이타니엄. 이거는 약간 옛날에 우리 그 그레리 같이. Right. Grady Trust and HKS Drager. 예, 내가 한번 HKS 썼었어, 예. 저거. 큰 고기 구워 먹는 그 당시. 제논. 예. 네. 한국 빼놓고 다른 데서도 미국에서도 다 본 GTR 중에서 진짜로 깨끗한 거. Look at it. 어머 순정. R34? 예. 그러니까 이 오너분이 GTR 3사 두 대였어요. 그래서 한 대는 완전 달리기용, 이 차는 딱 스탠스용으로 튜닝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래서 얘는 진짜 거의 순정 스타일로 깔끔하게. 근데 나는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이 오너가 너무나도 저기서 막 이 지랄을 하고 있어서 한 나와서 자기 자동차 자랑하라고 하자. 들어서 와주세요. 자기 소개. On the count of 3, 1, 2, 3, get it. 안녕하십니까. 저는 JDM을 사랑하고 제 꿈을 이루고 3사 오너인 서범식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룬. 꿈을 이뤘어요. 예.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아무 차 가격 제한 없어. 얘는 얘지만 얘 아니고 다른 얘는 다 버려야 돼. 어떤 차? 하나, 둘, 셋. The second GTR. 진짜로? 와, 찐이네. R32 GTR도 갖고 있고요. 네. 스테이지아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R34도 있고. 다 있네. 네, 그냥 스카이라인의 팬이네. GTR의 팬이죠. 그러면 저 신형 그것도 있어요? 신형 G. 3호. 3호는 GTR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맞아. 역시. 3호 오너분들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좀 해서 뭐뭐 했는지, 그리고 왜 얘를 이렇게 선택했는지. 제가 처음 차에 이제 입문하게 된 게 저는 DC5를 탔었는데 그거를 타면서
그 아까 패스트패스 그 2편을 보고 거기서 아 이거다. 그래서 이 차를 갖기까지 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몇 킬로 지금? 지금 13만 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만 킬로 맞죠? That's like 65, 70,000. That's nothing. And it's a GTR motor. 와우. 이 라이트도 바꾼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도 그죠? 예, 후경으로 원래 이게 전기형인데 스탠다드 모델이었는데 제가 헤드라이트 후경으로 바꾸고 그리고 휠은 워크힐 붙이고 그리고 에어백, 에어소스만 달고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뭐 건들지 않고. 프로젝트 네. 브레이크 그럼 키. 이거 네, 이거는 프로젝트 그냥 브레이크 킷. 어떤 목적으로 쓰는 차인가요? 아 이거를 타고 사실 제가 네. 데일리로 한 3개월에 한 6천 킬로를 뛰었어요 제가. 데일리로. 매일 타고 다녔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아, 그리고 또 이거 에어서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겠지. 네, 제가 궁금한 자동차들이 몇 개 있어요. 얘는 진짜 치아가 떨릴 정도로 그리고 허리에 디스크가 빠질 정도로 되게 러프한 자동차인데 저 엔진베이가 열려있는 이유는 뭔가 얘는 그냥 로터스 앨리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터스라는 차량이 원래도 일본의 엔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종류별로 1GG부터 2GG 슈퍼차저까지 여러 가지 일본의 도요타 엔진을 쓰는데 물론 2GG도 고회전 엔진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고회전 엔진, 더 빠당빠당 NNE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올립니다. 우와. 미국에서 제가 그 인테그랄 혼다 모임 갔었을 때도 한 그 K-스왑을 엿다 집어넣은 얘는 지금 몇 마력이에요? 뭐 200마력 언저리 되겠죠. 네, 언저리. 근데 이 자동차의 몸무게를 얘기해줘요. 700kg. 700kg요? 네. 나 레디컬이랑 같은데 거의 무게가? 비슷해요. 700kg. 맞지? 800입니다. 죄송합니다. 800입니다. 네. 와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야, 이게 800kg면 800kg면은 옛날 CRX 그런 거야. 800kg에 가벼운 것 같은데. 미드십에 8,500 돌아가는 엔진. 우와. 난 그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 그렇게 했으면 그래 이 자동차에다가 이걸 맞게 하려면은 네. 뭐 엔진 마운트나 케이블이나 다 바꿔야 되는 거지. 다 바꿔죠. ECU. 여기도 다 그 개조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엔진에서 나오는 샤프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바퀴축이 있고 그걸 네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수압 킷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수압 킷 싹 시키면 마운트며 케이블이며 이 차에 수압할 수 있는 키트들이 많이 아, 나옵니다. 그래도 할만하다. 지금은 국내에서 이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법규가 바뀌면서 현대차에다가 엔진 수압을 할 거면 현대 엔진만 수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타 차에다가 현대 엔진을 넣는다든지 닛산 엔진을 넣으면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지금은 구조 변경이 안 돼요. 그러네. 근데 그게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정식적으로 구변이 다 끝나 있고 로터스지만 혼다 엔진으로 검사까지 다 통과할 수 있는 야, 네, 진짜 데일리로 운영할 수 있는 로터스 앨리스입니다. 진짜 재밌겠다. 이 차 옛날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앉아봤거든요. 루프 있는 상태로. 근데 한번 타고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허리 삐고 갈 것 같아. 맞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죠? 힘들어. 네, 키 크시잖아요. 제가 185에 100kg인데 어. 타려고 무릎을 들잖아요. 루프를 니킥을 합니다. 아유, 진짜로. 아, 이거 근데 뚜껑이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이제 롤케이지 있는 그 레이스카를 많이 타봤으니까 이제 네. 이게 되는데. 요령 있으시죠? 예. 근데 이거 뚜껑이 씨가 있으면, 발로 어디 안 닿을 수가 없는데 얘는. 뚜껑이 있으면 진짜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잡힌 거 같지? 이거 너무 높은데? 아 이거는 씨 이거 못 내리겠다. 와 근데 나는 이거 발로 이거 닿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싫어해. 안 누가 좋아- 좋아하겠냐? 이거 안 저 사람도 닿을 수가 싫은데 너 없어. 다 써 지금 봤어. 아 그러니까. 봤어. 자기 자동차는 요거 뭐 이거 안 닿고 어떻게 돼 이거? 자기 자동차는 그때 뭔지 알지? 벅스 때 내가 손 조금 만졌다고. 형 이건 안. 브랍브랍 좋아하시나요? Of course, 네. this is 이거는 지금 롯데리 부락부락은 또 달라. 저거하고는. 또 이게 3로터 순정이 아니라 브릿지포트 가공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엔진으로 따지면 하이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허덕허덕 오케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걸 이제 하이캠. 브랍브랍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특히나 배기가 오버랩되면서 아. 약간 저는 브랍브랍 되는 그런 브랍브랍, 느낌이 브랍브랍. 있는데 그 3로터의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오케이. 나의 꿈에. 아니, 흔들림이 거의 없는데? 엔진이 리지드예요. 마운트가 아예 딱 철판에 알루미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나가질 못하겠어.
S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man. 여러분, 우리 여기 진짜로 이 김포 쪽에 와서 오늘 희귀한 자동차를 많이 봤습니다. 제 대학 시절 때 자동차들도 많이 봤고 그 자동차들을 좀 끝판왕으로 튜닝한 자동차도 많이 봤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고 또 일본도 아닌 한국 땅에서 이런 자동차를 보게 돼서 너무나도 저는 사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 자동차 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옛날 자동차들을 아직도 이렇게 땅에서 굴러갈 수 있게끔 멋지게 튜닝할 수 있다는 그 장점 오늘 또 보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 하비, 자동차 하비 or any other hobbies, 취미 활동은 남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친다면은 건강한 거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정신 회복에도 좋고 will make you happy. So everyone follow, like, subscribe, and Cultureman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3. 1, 2, 3, bam! Woo! Yeah! 얼라이먼트가 좀 많이 안 맞죠 지금? 뒤에 토우를 많이 벌려놨어요. 토우가 와 근데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